안녕하세요 여러분, 썰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리타니까 로리타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건데 바로 한국의 로리타 브랜드 소개! 로리타 패션의 발생지는 일본이지만 한국에도 로리타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저를 팔로우하셨으면 자주 보셨겠지만 저는 바로 한국 로리타 브랜드의 바로크라는 브랜드의 모델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은 로리타 패션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로리타 인구가 한국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로리타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을 설명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모델을 하고 있는 바로크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브랜드 소개랑 제가 여태까지 모델했던 시리즈들을 정리를 해서 들고 왔습니다. 아마 밥 친구 영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크라는 브랜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계신 브랜드입니다. 바로크의 사장 겸 디자이너이신 마나님, 로리타 브랜드를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만드셨고 그때 비슷하게 같이 운영이 됐던 브랜드들은 지금 아쉽게도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2003년이면 저 그때 10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로리타 패션이 그만큼 오래됐다는 증거고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겠죠? 아무튼 바로크라는 브랜드의 이름 유래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바로크의 뜻이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일그러진 진주? 약간 중이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나님께서 패션사를 공부하실 때 일그러진 진주라는 걸 보시고 이거다! 라고 해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 양식 거기서 이제 따온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마나님이 고스로리로 입문을 하셔서 살짝 그 중이스러운 감성과 이름이 또 맞지 않았나. 겸사겸사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고요. 바로크 브랜드의 특징이 클래식한 디자인 위주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처음 로리타 코트를 제작도 하셨고 디자이너와의 콜라보 원단을 만드셔서 그걸로 옷도 만드셨었고 한복이나 라이더 자켓 같은 것도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로리타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로리타데이라는 행사인데 1년에 한 번씩 플리마켓처럼 이렇게 브랜드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로리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 행사를 처음 만드신 게 마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로리타 2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오신 그런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을 하고 있어요. 이 로리타 패션이 엄청나게 마이너한 패션인데 한 번도 붐이 온 적이 없는 그런 패션인데 그 패션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오신다는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멋지고 대단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은 그릴 줄 알지만 옷 제작이나 소품 제작 이런 거엔 전혀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구상하고 실제로 이제 옷 패턴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바로크 옷입니다. 바로크 뜻이 일그러진 진주니까 진주도 같이 해봤어요. 아무튼 이렇게 짧게 바로크라는 브랜드의 소개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바로크 모델을 했던 사진들과 비하인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바로크 모델을 시작한 게 2019년 11월 정도였어요. 처음에 어떻게 모델을 하게 됐냐면 5년 전? 5년 전 정도 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맞다. 그때 르노블이라는 액세서리 브랜드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모델을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촬영을 하고 다음에 바로크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번에 신상에 모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좋아요 하고 갔었죠. 저는 평소에도 사진 찍히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로리타 브랜드 모델? 재밌겠다! 이러고 가서 촬영을 했죠. 처음 2019년 11월 26일 바로크와 모아띠의 콜라보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름이 은밀하게 비치는 투명한 장미의 재단? 맞나? 아이씨 이거 이름이 맨날 헷갈려요.
은밀하게 비치는 투명한 장미의 재단이라는 에이프런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크와 모아띠에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고스롤이 좋아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아실 브랜드인데 모아멘무 모아띠에라는 일본의 되게 유명한 비주얼 밴드 소속 마나사마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마나사마가 만드신 브랜드예요. 고스롤이 아이템들을 취급하고 있고 지금도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일본 브랜드인데 콜라보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수 디테일 보세요. 이거 다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브랜드의 협업 모델로 제가 처음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옷도 모아띠에 옷이었는데 저는 이제 모아띠에 옷이 없는데 그때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코디해서 입었어요. 후후 예쁘죠? 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핑크를 90%를 입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모델을 하면서 화이트와 블랙이 섞인 엘레강스한 무드의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핑크에도 같이 코디를 했었고 이 시리즈가 아마 인기가 엄청 많아서 처음 판매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여서 중고장터에서 되게 비싸게 팔렸어요. 그럴만한 디자인이죠? 저도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이게 벌써 5년 전이네요. 이때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었고요. 로리타 브랜드나 뭐 다른 옷들도 똑같겠지만 로리타 브랜드도 전문 작가님을 불러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촬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촬영 작가님은 다이앤님이라고 모아 한복에서 지금 대표로 있으신 포토그래퍼 겸 한복집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계속 쭉 촬영을 맡아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크의 딸기밭 고양이라는 시리즈의 모델을 했습니다. 이 프린팅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신 사키조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계신데 마나님 이제 그 사키조님과 친분도 좀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마나님네 고양이 그리고 다른 모델분의 고양이까지 합쳐서 직접 고양이 그림을 의뢰해서 만든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이 반팔도 있었고 점퍼 스커트도 있었어서 여름에 입기 되게 좋았어요. 이 재질이 되게 찰랑찰랑한 그런 재질인데 프린팅도 예쁘고 컬러도 예뻤어서 저도 여름이나 아니면 봄, 가을에 블라우스 안에 입고 코디를 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딸기밭과 고양이라니 너무 옳은 조합이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나도 애초에 마나님이랑 친했으면 여기에 루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웠어요. 이 시리즈의 포인트가 이 솜으로 만든 딸기 모형이 포인트거든요. 이 헤드드레스가 진짜 귀여워요. 저도 샀어요. 사가지고 소장 중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대만 작가님이 수제로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코트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디자인을 하고 처음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마나님이 좀 수정을 하셔갖고 코트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파스텔 엔젤 코트 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날개가 달렸죠? 날개랑 리본.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로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 베레모도 세트였어요. 날개가 달린 베레모. 큐트한 베레모가 포인트였고 컬러는 핑크, 옐로,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있었고요. 제 사심을 담아 디자인을 했는데 마나님이 되게 적절하게 바꿔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 뒤에 날개 포인트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저도 집에 블랙이랑 핑크를 가지고 있는데 겨울에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이거 안 산 사람 진짜 후회했어요, 나중에. 왜냐면 메모리 별로 안 나오거든요, 얘는. 근데 로리타들은 꼭 로리타 브랜드에서 나온 코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파니엘을 입잖아요. 파니엘을 입으면 이렇게 A라인으로 실루엣이 잡히는데 로리타 코트가 아니라 일반 코트는 보통 이렇게 똑 떨어지는 핏이 많죠. 그래서 로리타를 입고 일반 코트를 입으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로리타 브랜드에서 나온 코트들은 파니엘을 감안해서 이렇게 A라인으로 예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로리타 브랜드에서 나온 코트를 입어주는 게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의 코트 귀엽고 정말 예쁘고 좋지만 노 한국에서 만든 코트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애초에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덜 춥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코트를 사면은 예쁘긴 한데 진짜 그 부직포 재질 뭔지 아세요? 그 한 겹짜리? 그거를 입으면 너무 춥고 입어봤는데 일단 너무 춥고 코트라서 무거워요. 근데 한국 브랜드들의 코트는 매서운 한국의 추위를 생각해서 옷 안에 퀼팅 누빔이나 안감이 꼭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따뜻해요. 좋은 재질을 써가지고 물론 가격은 조금 있지만 진짜 그 일본의 얇은 코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로리타로 살아남고 싶으면 꼭 한국 브랜드에서 나온 코트를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 맞춤 추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A라인이지만 이렇게 몸에 살짝 달라붙어서 밑에는 이렇게 촥 퍼지는 예쁜 귀여운 라인으로 코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코트가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뽑혀갖고 겨울에도 여러 개 껴입으면 하나도 안 추운 코트예요. 안에 누빔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잘 입고 다니는 파스텔 앤들 코트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이 올드스쿨 라인을 모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시리즈가 이 휘핑 케이크라는 시리즈가 반팔로 나온 버전인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이런 눕기가 떨어졌어. 잠깐만요. 제가 딱 좋아하는 이런 쿨톤 핑크를 또 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모델하고 나서 원래도 뭐 핑크 컬러 내시긴 했는데 좀 더 핑크를 많이 내주셔서 행복해요. 이게 브랜드마다 올드스쿨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다 유명해서 아시겠지만 불량공주 모모코에 나왔던 베이비도 올드스쿨 라인이 따로 있고요. 또 올드스쿨 느낌의 라인이 따로 있어요. 올드스쿨이라는 느낌이 한 20년 전 디자인이어도 계속 리핏이 될 정도로 깔끔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라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근데 바로크도 비슷하게 이런 올드스쿨 라인을 내주셔서 좋았습니다. 컬러도 블랙, 블랙 와인, 화이트, 핑크 이렇게 있었고 이 올드스쿨 라인이 유행을 정말 안 타요. 그래서 언제 입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리타의 장점 중 하나가 유행을 안 탄다인데 그런 거에 딱 부합하는 그런 올드스쿨 라인이었고 저는 보닛은 구매를 안 했는데 지금 이 헤드드레스를 구매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챙큰 보닛은 약간 소화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이거 히아신스라는 이름의 시리즈인데요. 얘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정석 클래식 양복 같은 느낌이 나요. 자켓에 안에 이렇게 심플한 점퍼 스커트가 세트였어요. 근데 얘가 결혼식이나 경조사용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이 러플 라인이 예술이에요. 정말 엄청 우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반 셋업이어도 로리타의 테이스트 한 스푼을 첨가한 느낌? 저는 블랙 말고 파스텔 컬러가 있는데 정말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로리타의 장점 두 번째인데 한 가지 옷으로 여러 가지 코디를 할 수 있어요.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안에 기성 블라우스를 매치해서 이렇게 아가씨 같은 양복 느낌으로도 코디가 됐었고 요것도 안에 바로크의 다른 시리즈의 원피스를 입고 위에 그냥 자켓만 걸쳐줬는데 느낌 되게 다르죠. 그리고 이 부츠도 바로크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우아한 아가씨 같았고 또 요거는 자켓 안에 세트였던 점퍼 스커트를 겉에 오건디 에이프런이랑 코디해서 우아하게 하지만 또 양갈래를 해서 발랄하고 귀엽게 요정 같은 코디를 했었어요. 이렇게 한 가지 시리즈로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로리타 패션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느낌 같지만 다른 모드. 저는 지금 양갈래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풀었을 때, 올려 묶었을 때, 따았을 때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몇 벌 없어도 그 옷들을 센스 있게 매치하면 또 다른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음엔 이때는 제주도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이때 모델분들이랑 사장님이랑 직원분이랑 포토님이랑 다 같이 제주도행 비행기를 끊고 유채꽃 시즌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이때 촬영. 하룻밤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유채꽃밭 가서 촬영도 하고 일석이조. 재밌었던 촬영이고요. 이 시리즈의 이름은 코티지 로즈라는 시리즈였어요. 지금 이 헤드드레스도 세트고 요거는 아까 다른 시리즈랑 매치했던 오건디 타블리에라는 상품인데 이렇게 하니까 소젖자는 낙농업 소녀 같죠? 딱 그런 느낌?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 디자인이. 그리고 프린팅도 보시면 꽃 무늬가 엄청 섬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지금 고인이 되신 작가님인 키올 작가님이 그리신 프린팅인데요. 엄청 섬세하고 아름다운 프린팅이었어요. 키올 작가님이 바로크랑도 콜라보를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키올 작가님 그림이 바로크 무드랑도 잘 어울렸었어요. 그래서 이 원피스는 입고 벗기 편한 폴리 재질로 되어 있고 컬러도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코랄 핑크 컬러를 입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시리즈 중 하나, 요거는 뮤게라는 시리즈고요. 뮤게가 은방울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방울꽃 자수 패치가 붙여져 있는데 이게 또 포인트가 되죠. 그 뮤게 시리즈의 머리띠 샀거든요. 너무 예뻐서. 이때 아쉽게도 동백꽃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왔다, 마음에 들게.
제가 모델을 생각보다 많이 했었더라고요. 여러 시리즈를 했는데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다 봤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와 진짜 이거는 다시 봐도 너무 예쁘다. 2021년이거든요. 3년 전인데 3년 전에 옷을 다시 봐도 촌스럽지 않아요. 로리타 패션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로리타 패션은 겉에 타블리에라는 오버드레스가 있거든요. 오버드레스를 또 같이 매치해주면 느낌이 또 확 다르죠? 좀 더 화려하고 예쁜 느낌. 이때 컬러가 블랙이랑 청록빛 컬러랑 제가 입은 핑크 컬러 3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 다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시리즈인 세일러. 바로크에서 매년 꼭 내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일러, 두 번째는 코트. 이 2가지를 꼭 시즌에 내시던데 이때 세일러가 딱 제 취향입니다. 컬러도 그렇고 이 디테일, 하트 단추라던가 이 엄청난 치마폭 모든 요소가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시리즈. 이 시리즈 이름은 샤느와르예요. 이게 제가 시리즈명을 폴더에다가 안 적어놨었는데 다시 사진 추리면서 보니까 아 시리즈명 그냥 적어놔야겠다 해서 이제부터 시리즈명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 로리타 브랜드들 시리즈명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게 딱 와닿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막 내다보면은. 그래서 종종 이제 마나님도 모델들 있는 방에다가 아 이번 시리즈 이름 뭐 하지?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다들 막 아이디어 던져주고 이제 거기서 괜찮은 걸 고르시거나 아니면은 마나님이 생각하셔서 어울리는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바로크의 시리즈는 유독 꽃 이름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어울려요. 그래서 꽃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시리즈가 많다. 아무튼 얘는 꽃 이름은 아닌데 샤느와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어로 검정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2D 옛날 뭐 미연씨 같은 거에 나올 그런 히로인 머리핀 같지 않나요? 약간 토끼귀 같은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고양이귀 같기도 해서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3가지 컬러인데 저는 당연히 핑크를 맡고 있고요. 아 예쁩니다. 이렇게 카츄샤도 세트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러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 세일러 카라를 생각해보면 오타쿠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다들 알죠? 오타쿠면은 무조건 세일러문 한 번쯤은 보고 일본 교복 디자인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로리타 브랜드에서 이 세일러 모티브로 옷을 굉장히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세일러 덕후는 행복하다. 어렸을 때 채우지 못했던 로망을 지금 채우고 있죠. 아 그리고 이때는 스튜디오 아니고 외곽 카페에서 찍었었어요. 그때 아마 빌렸던 것 같아요, 카페를. 그리고 다음 시리즈. 얘는 조금 가벼운 시리즈였는데 이름 뭐더라?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보게 되는데 리시안셔스라는 그런 이름의 옷이었습니다. 리시안셔스가 꽃다발 만들 때 많이 쓰는 꽃이잖아요. 이렇게 엄청 동그랗고 풍성한 그런 느낌의 꽃인데 그 꽃과 느낌이 좀 비슷해요. 여름에 입기 편하게 가벼운 느낌으로 만드셨었고 밀집 보니또 세트였어요. 저도 이 시리즈 화이트 컬러가 집에 있는데 여름에 막 꾸미기 귀찮을 때 이거 한 벌 입고 나가면 딱 좋습니다. 바캉스 룩으로도 좋았어요. 이때 스튜디오 가서 촬영했고 치마폭 보세요. 치마폭 미쳤어. 로리타 브랜드들은 치마폭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 치마폭이 진짜 이만해요. 이만해. 저는 그게 좋아요. 이만한 치마폭. 이 컬러는 제가 검정색도 입어봤습니다. 검정색에 보라색? 제가 평생 입어본 적이 없는 색조합인데 이 검정 보라 나름 잘 어울렸죠? 쿠로미 같은 느낌이에요. 이때 앞머리 기른답시고 더워서였나 5대5로 하고 다녔는데 지금 보니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다음 시리즈 얘는 기억해.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쓰는 빨간색 꽃 아시나요? 그거를 모티브로 지은 이름인데 타탄 체크예요. 초겨울 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옷이었고 크리스마스 박스 선물 상자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저도 이 시리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핑크도 좋아하긴 하지만 타탄 체크도 좋아하는데 타탄은 뭐랄까 나나 아시죠? 만화 나나에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자주 쓰는 패턴이잖아요. 그거를 또 오타쿠라서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캐릭캐릭 체인지의 아무도 이런 타탄 체크 스커트 입고 다니잖아요. 오타쿠라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타탄 체크는. 이 타탄이 또 유행을 안 타는 원단이기도 하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느낌도 나고 펑크 느낌이 제가 생각했을 때 로리타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물론 로리타와 펑크가 추구하는 미는 전혀 다르지만 세상에 반항한다? 나의 개성 뽐낸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라 저는 펑크 패션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내면에 타탄체크 러브가 있는지 몰라요. 로리타 브랜드들에서 실제로 타탄체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타탄체크 좋아한다는 그런 딴소리를 좀 해봤고요. 이 취향이 다양하면 힘들거든요. 돈이 2배로 나가. 아무튼 제가 타탄체크를 또 좋아했기 때문에 모델할 때 좋았습니다.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른 체크 옷도 입어봤는데 이거 제가 느꼈을 때 약간 폴로 광고 모델 아가씨 같지 않나요? 왠지 그런 무대야 내가 생각했을 땐. 승마 잘할 것 같아. 승마 잘할 것 같은 아가씨 그런 영국 귀족집 따님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이라 이 화보도 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진이 많이 없긴 한데 아네모네라는 시리즈도 이날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원래 스튜디오를 한번 빌리면 스튜디오 값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튜디오를 한번 가려면은 이 모델들과 사장님 그리고 포토님의 이 왔다 갔다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촬영할 때 뭐 2가지나 최대 뭐 3가지 정도까지 시리즈를 다양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모델 아마 셋이서 가가지고 2시리즈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델들이 막 옷 바꿔 입고 갈아입고 코디 좀 다르게 하고 뭐 이런데 시간이 거의 1시간은 당연히 소요되고 2시간 정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 좀 열어버린 날이면 은근히 좀 빡빡해요. 그래서 지각은 절대 안 하는 것이 좋았고 모델이 지각을 하면은 입힐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 약속을 좀 잘 지켜야 된다. 스튜디오 갔을 땐. 스튜디오 하니까 생각났는데 시리즈마다 어울리는 스튜디오 찾는 것도 은근히 좀 일이에요.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에서는 무드가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가서 찍으면은 별로인 경우가 좀 있고 특히 포토님들이 그건 더 많이 느끼실 텐데 부동산 허위 매물처럼 사진에는 굉장히 예쁘게 보이던 스튜디오도 막상 가서 촬영을 하니까 너무 별로다 라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그런 경우엔 정말 안 되겠으면 추가 촬영을 또 합니다. 그런 일은 잘 없긴 해요. 그리고 다음 시리즈 이날도 겨울이었는데 초겨울? 가을? 초겨울? 그쯤 됐었나? 아무튼 이날도 2가지 시리즈를 하루에 같이 찍었는데 이날은 레이시 피에타라는 시리즈. 레이시 피에타는 옛날에 피에타라는 시리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피에타라는 이름답게 고딕적인 무드? 수녀님 같은 그런 무드에 그게 인기가 많았어서 그거를 약간 리핏한 레이시 피에타라는 시리즈를 찍었습니다. 이 샹들리에랑 잘 어울리죠? 이 시리즈 저도 갖고 있는데 겨울에 조금 얌전하게 가야 한다 싶으면은 이거 입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블랙을 별로 입을 일이 없는데 바로크 모델을 하면서 자주 입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샹들리에 아래에서 우아하게 찍었습니다. 이거 헤드 아이템도 세트였어요. 레이시 피에타 찍고 이름 뭐였지? 에델바이스라는 코트도 찍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좀 장난감 병정 같은 그런 무드? 특히 이 더블 버튼 라인이랑 이 소매에 리본으로 이렇게 두른 느낌이 장난감 병정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코트 단정하고 귀엽죠? 이 케이프는 탈부착 가능.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라도 뗄 수 있어요. 포트 하나로 3가지 느낌. 짱 이득. 그리고 다음 연도가 되어 봄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또 봄에 어울리는 시리즈를 찍었겠죠? 이날도 2가지를 찍었는데 토이스토리의 보핍 무드랄까요? 보핍이라는 그런 양치기 소녀 캐릭터가 있는데 색조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하면서 찍었어요. 이 깅엄 체크 시리즈인데 돌리, 달리, 깅엄 시리즈를 찍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깅엄 체크 패턴을 좋아해요. 땡땡이랑 스트라이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깅엄 체크를 좋아하는데 또 깅엄 체크 낸다고 하셔서 모델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가 허리 벨트 컬러도 변경이 됐었어서 이렇게 교차로 레드도 해보고 블루도 해봤어요. 이 시리즈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제가 레드 깅엄은 제대로는 처음 입어봤는데 체리 같은 느낌? 이 옷 편해서 여름에 종종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뭐였더라? 이 시리즈는 클래식 무드의 절정 비스크돌 시리즈인데요. 이름도 비스크돌이라고 지은 게 이 옷을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나요. 화려한데 클래식하고 얌전한 그런 인형의 느낌? 그래서 올 화이트를 처음 입어보게 됐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천사 같지 않나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좀 천사 같은 무드고, 이때는 보닛을 두 겹을 이렇게 겹쳐서 썼는데 진짜 인형 같았어요. 도자기 인형 같은 거 아세요? 가끔씩 그 앤틱한 카페나 소품샵 가면은 있는 얼굴 살짝 무섭기도 한데 예쁜 그런 인형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파니에도 3단 엄청 긴 파니에 입었었고, 화려한 무드를 지키기 위해 오버드레스 막 그런 것도 입었었고, 진짜 예쁘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옷을 진짜로 갖춰 입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입긴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것보다 좀 더 간소하게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어갑니다. 대망의 세일러가 또 돌아왔어요. 이 시리즈는 인기 진짜 많았던 세일러 시리즈인데, 제 친구인 일러스트레이터 운양운양 작가님과 마나님이 이제 콜라보를. 고양이가 올라왔어요. 인사해줘. 안녕. 갑자기 왔어. 이 시리즈는 운양님과 마나님이 콜라보 디자인을 해서 만든 운양 세일러입니다. 이 시리즈 진짜 인기 많아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여름에 정말 편하거든요. 정석 세일러의 로리타 테이스트를 가미한 그런 느낌? 이렇게 입으니까 일본 만화에 나올 학생 회장 같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만화인데,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마리 밑에라는 그런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선배 무드, 그런 예쁜 선배 무드. 이 스커트가 롱 스커트랑 짧은 미디 스커트가 나왔었는데, 롱을 입으니까 일본의 여자 양키 선배 느낌? 그런 무드였는데, 얘는 파니에 있이 입어도 없이 입어도 괜찮았어요. 오, 너무 예뻐. 이게 이 원피스 형태를 롱스커트 안에 집어넣어서 코디한 거고, 요거는 꺼내서 코디한 거. 이렇게 입으면 느낌 진짜 다르죠? 그래서 이 한 벌만 있어도 여러 가지 코디 가능! 그리고 요것도 예뻐서 넣었습니다. 이 세일러가 화이트 컬러랑 네이비 컬러, 블랙 컬러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정말 얼굴이 확 잘 사는, 제가 또 여름 쿨톤이니까 여쿨에 잘 맞는 세일러였다. 너무 예쁘다. 다시 봐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화보를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뻤던 시리즈들은 화보도 레전드다. 그리고 이때 세일러 모자도 나왔어요. 세일러 모자도 귀엽다. 그리고 대망의 설기 콜라보 시리즈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바로크와 설기 크리미 스위트 카페라는 시리즈인데요. 이거 이름 정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한번 유튜브에 얘기 꼭 해야지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네요. 제가 먼저 마나님한테 일러스트 원단 한번 콜라보 하실래요? 해가지고 제작된 제 취향을 가득 담은 크리미 스위트 카페라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 프린팅에 다 제 디자인이에요. 후후후. 인생 처음으로 원단 패턴 디자인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많이 반복되는 지점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모니터 화면으로 봤을 때랑 실제 사람이 입었을 때랑 느낌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 만들 때 인생 첫 패턴에 도전도 해봤었고, 실제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또 메이드풍 좋아하시는 거 아실 텐데, 메이드풍을 핑크랑 핫핑크랑 적절히 조합해서 아주 귀엽게 출시됐던 시리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머메이드 레시피라는 카페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카페를 대관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죠? 이때 제가 토끼기도 좋아하니까 이 토끼기도 세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프린팅에도 보면은 달콤한 디저트류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하트도 있고, 리본도 있고, 레이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넣었어요. 설기가 말아주는 로리타. 그래서 이때 개인적으로 엄청 뿌듯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로리타 옷 디자인하고 싶다. 이거는 로리타 입는 그림쟁이들의 로망 아닐까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화보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다시 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건디 에이프런 화이트 컬러랑도 코디를 해봤고요. 이 리본도 다 탈부착이 되는 형태여서 목에다 해도 되고 여기 허리에다 해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에도 왕리본 세트. 이때 화보 마음에 들어서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디자인했던 그림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총 3가지 컬러가 나왔었고요. 여기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쁜 척 하는 나. 지금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이때 유튜브 했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뒤늦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드 바뀌었죠? 갑자기 분위기 할로윈. 이때는 할로윈 시리즈를 촬영을 했습니다.
평소에 저랑 엄청 다른 무드죠. 이날은 가발을 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좀 다크한 느낌의 고딕한 느낌이 나는 시리즈여서 메이크업도 진하게 해봤어요. 이 시리즈는 바로크의 킹덤이라는 시리즈로 얘도 엄청 옛날에 나왔었는데 한번 재판을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모델을 했던 이 에이프런이랑 코디도 해봤고 이렇게 푸른빛을 처음 입어봤어요. 특히 이런 코발트 블루 컬러 입을 일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델을 하면서 또 새로운 컬러를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할로윈 무드여서 좀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지금이랑 엄청 다르죠? 이 화이트에 블랙이 예뻤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 아주 유니크하고 예쁘다. 유령 신부 같은 무드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밝아졌다, 분위기가. 이때는 충청도 쪽에 있는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야외 실내 해서 2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크의 미모사라는 시리즈인데요. 이것도 사키조님과 콜라보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일러스트가 원래 원본이 있어요. 미모사 일러스트가 있는데 그 일러스트를 정말 그대로 구현한 시리즈예요. 아름답죠? 미모사 자수 하나하나 다 염색하고 짜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때도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머리 아이템도 미모사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너무 사진 잘 나왔죠? 이 미모사 시리즈가 클래식 좋아하면은 당연히 사야 될 옷이었다. 이 모든 분위기 완벽해. 실제로 화보도 굉장히 잘 나와서 좋아했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크 직원분께서 칭찬해주신 화보. 이것도 옛날에 나왔던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이자벨이라는 시리즈거든요. 얘도 그냥 파니에 없이 입어도 되는 그런 시리즈인데 옛날 고성에 살고 있는 사연 있는 아가씨가 잠옷으로 입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드레스고요. 얘가 디테일이 많지는 않은데 원단이 반짝이는 그런 재질이어서 이런 아가씨 무드예요, 정말. 사이즈도 별로 구애받지 않는 그런 편함이 있었고요. 이 핑크 컬러 너무 아름답죠? 복숭아빛 핑크? 그런 느낌인데 이날 쓴 가발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아주 최고의 화보. 얘가 고무로 어깨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오프숄더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올려서 입어도 되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모사 자수 타블리에 버전을 찍었던 거고요. 얘도 바로크의 다른 시리즈랑 같이 코디를 했습니다. 느낌 엄청 다르죠? 타블리에가 로리타 입으면은 몇 개 사두면 좋은 게 이렇게 코디 느낌이 확확 달라져요. 어느 옷에 얹어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는 이자벨 다른 컬러도 찍었어요. 보라색이랑 버건디 컬러가 있었어요. 이거 호캉스 갔을 때 입어도 정말 예쁜 옷이에요. 그냥 일반 여성분들이라도 분위기 내고 싶은 그런 날 입어주면 우아한 무드의 그런 옷. 그리고 다시 코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로크의 하트 클라우드 코트인데요. 얘는 이렇게 하트 퀼팅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코트였고 이 겉에 반팔 조끼 같은 거랑 안에 있는 거랑 세트인데 따로따로 입어도 오케이. 2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꽤 따뜻했어요. 겨울에 입고 다녀도 문제없을 그런 코트였습니다. 하이팅걸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크와 제가 디자인 콜라보한 2번째 바로크 라이더 자켓이었는데 얘는 텀블벅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한복 저고리 느낌도 나면서 라이더 자켓 무드를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그림 그리고 디자인해서 만든 거였어요. 귀엽죠? 핑크랑 블랙 2가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 토끼 놀이개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잘 나와줘가지고 다른 분들께 잘 배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못한 게 있다면 원래 한복 쪽에도 관심이 좀 있어요. 그 로리타랑 한복이랑 어떻게 보면 치마폭의 느낌이 좀 비슷한데 한복이 로리타 시장보다 크게 잘 되어 있는데 한복을 사려고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디테일이면은 좀 더 화려한 로리타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한복을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언젠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핑크빛의 화려한 한복이 나타나주길. 그리고 뭐 한복까지 손대면 사실 답이 없긴 해요. 너무 돈 많이 들어. 한복도 제가 언젠가 제대로 갖춰서 입어보고 싶은 로망이 있고요. 이렇게 2가지 느낌 확 다르죠? 이런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라이더 자켓 특징이 카라랑 여기 흰색 부분 다 탈부착이 가능해서 그냥 입어도 되고 이렇게 붙여서 입어도 되고 2가지 코디를 할 수 있었어요. 진짜 찐 한복이랑 코디도 해봤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그려본 일러스트. 귀엽죠? 그리고 이 토끼귀 이게 조선시대 때 진짜 쓰던
아닌데 정말 토끼기 같아서 그때 아마 이름을 토끼 관련된 걸로 지었을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드디어 나왔다. 그 모아띠에 제가 처음 모델했던 거를 살짝 이제 리핏을 해가지고 두 번째 모아띠에 콜라보를 또 하셨어요.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나니까 찾아볼게요. 자, 이름 투명하고 은밀하게 잠든 진주 투명하고 은밀하게 잠든 진주와 장미 재단의 아씨 이름 너무 어려워. 투명하고 은밀하게 잠든 진주와 장미의 재단. 정답. 투명하고 은밀하게 잠든 진주와 장미의 재단. 이거 못 외우겠어. 이거는 제가 모델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름 잘 못 외우겠어요. 아무튼 바로크와 모아띠의 그 타블리에가 진짜 잘 팔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리핏한 것도 잘 팔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해외에서도 잘 팔린 시리즈라고 알고 있어요. 요게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요게 작년 시리즈인데 이게 정말 레전드로 잘 나와줘서 조합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날도 가발 썼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얼굴 상태랑 가발이랑 옷의 삼박자가 정말 귀신같이 잘 어울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이날. 저도 화보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레이스 하나하나 고딕한 느낌의 모아띠의 감성이 가득 들어가 있고요. 이 헤드드레스도 예쁘죠? 얘도 다 탈부착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이날 곁다리로 웬디라는 바로크의 여름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도 여름에 편한 원단이어서 잘 팔렸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리핏을 했던 거를 찍었습니다. 저는 집에 지금 이 시리즈의 핑크 컬러가 있어요. 얘가 정말 그 피터팬에 나오는 웬디 같은 느낌의 디자인인데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시리즈고 이것도 어쨌든 세일러 느낌의 카라여서 이렇게 큰 카라가 얼굴을 받쳐줘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라인 자체가 귀엽습니다. 이렇게 꽁실 소매. 그리고 이것도 바로크 재판 시크릿 가든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얘도 아마 사키조님이랑 콜라보를 한 시리즈일 거예요. 좀 힘에게 가까운 스타일인데 힘의 소대에 이렇게 레이스 엄청 많고 여러 단으로 되어 있고 보닛이 포인트인 클래식한 힘에게 라인이에요. 얘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리즈예요. 이거는 바로크 일본 다회 때 제가 그때 같이 가서 도쿄 브이로그도 찍었고 일본 다회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시크릿 가든 입고 살짝 그냥 미니 패션쇼 했었어요. 이게 벌써 작년이라니. 힘에겐데도 폴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별로 많이 무겁지 않고 편했어요. 편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다시 코트 계절이 돌아왔죠? 이것도 잉글리쉬 로즈 코트라는 건데 얘도 한 번 나왔어서 제가 그때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한 번 더 재판을 하게 됐고 이 롱 기장으로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좀 더 짧은 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트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소재인데 바로크에서 처음으로 만든 로리타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그래서 진짜 따뜻하고 겨울에 저도 엄청 자주 입고 나가고 있어요. 소매도 넉넉하고 주머니가 정말 깊고 크거든요. 저 주머니 깊고 큰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애용하는 코트예요. 그리고 드디어 2024년이 되었는데 2024년에 또 돌아온 세일러 오로르 세일러 시리즈인데 세일러지만 잠옷소녀 무드가 좀 있어서 얘가 허리를 조여서 파니엘을 입으면 로리타 같고 그냥 허리를 풀고 파니엘을 안 입으면 나이트캡 쓰고 호호호 자야 될 것 같은 소녀의 무드가 있어요. 저도 핑크 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재질이었고 컬러도 복숭아빛 핑크 컬러여서 엄청 예뻤어요. 그리고 세일러 카라의 특징이 이렇게 뒷면에 큰 카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로 자수도 있었고 레이스도 다 귀엽게 하트 펀칭이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았던 시리즈예요. 이때는 양화 장미공원에 진짜 아침부터 가가지고 장미밭 앞에서 찍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가발 써야 돼요. 이 핑크 가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침 9시 22분. 사진 잘 나왔죠?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 이거는 바로크랑 루츠돌이라는 엄청 오래되고 유명한 구체관절 인형 회사가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콜라보를 하는 건데 이렇게 클래식한 디자인의 양복이면서 인형도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 나왔는데 사람과 인형이 같이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무드의 옷을 콜라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블랙을 입었는데 블랙, 와인, 핑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핑크가 나중에 나와서 블랙을 입게 됐어요. 근데 블랙도 예쁘죠? 특히 이 보닛이 안정감 있고 편해서 저도 핑크 컬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주머니도 있어요. 귀엽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로리타들이 좀 나이를 먹을수록 클래식 라인도 좀 더 많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처음에는 완전 엔젤릭에 통통 튀는 감개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베이비의 좀 차분하고 아가씨 같은 무드가 좋아져서 결국 둘 다 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모델했던 시리즈들의 간단한 리뷰가 끝났는데 간단이 아닌데? 지금 거의 25개 이상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계속 막 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막 로리타 모델을 해야지 이거는 아니었지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모델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로리타 입문한 지 어떻게 보면 짧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긴데 그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영광이에요. 모델로 써주신 마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바로크 모델을 하면서 좋았던 점, 로리타 브랜드 모델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화보 촬영을 하게 되니까 내가 로리타 코디를 했을 때 옷이 잘 나오는 그 구도나 각도, 포즈, 표정 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익숙하게 잘 지을 수 있게 돼서 좀 더 포토제닉해졌다. 제가 진짜 처음에 모델했을 때는 화보를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했었거든요. 맨날 막 이런 포즈 찍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어느 각도가 잘 나오고 어느 이제 동작을 해야 옷이 좀 잘 보이고 이런 거를 많이 숙지를 하게 되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퀄리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로리타 입고 찍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 사진 작가님을 고용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화보를 찍는 순간 나의 인생샷 갱신 가능.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화보 중에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그런 화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작가님의 실력도 보장됐고 옷도 예쁘고 나도 열심히 화장해서 꾸미고 가고 하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화보 모두 좋았다. 인생샷 남기기 가능. 그리고 이제 마나님이 아무래도 로리타를 오래 입으셨고 오래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인맥도 굉장히 넓으신데 로리타 판이 그렇게까지 막 크지 않지만 유명하신 뭐 미도리나 미사코상 일본 브랜드에서 거의 탑급 모델이신 분들도 인맥이 있으셔서 그분들과도 만나봤고 그리고 다른 모델분들과도 친분도 쌓게 되고 바로크 브랜드에서 행사 같은 거 하면 또 참여하기 좋기 때문에 인맥 넓히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 말고 이제 다른 모델분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모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써주실 거죠? 제가 인성 논란 안 터지게 잘 해볼게요. 아무튼 큰 사고나 뭐 큰일이 없으면 계속 모델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크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이렇게 핑크 컬러 아니면 감개를 주로 입는데 바로크 모델을 하면서 제가 도전해보지 않은 그런 다양한 영역의 패션을 더 입어볼 수 있었다?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델을 하면은 또 새로운 미지의 그런 패션, 미지의 컬러 영역에 해금이 된다. 제가 살면서 처음 입어보는 그런 조합의 색도 입어보고 스타일도 입어보고 하니까 좀 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던 장점은 이 정도가 있고요. 제가 한 5년 동안 바로크라는 브랜드의 모델을 하면서 느낀 바로크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디자이너 겸 사장님이신 마나님이 새로운 시도와 평소에 하지 않던 거를 도전하시는 그런 도전정신이 강해서 로리타 브랜드에서 볼 수 없던 무드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재밌고 패션의 영역이 좀 더 넓혀지는 브랜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크의 특징이 원단을 정말 아낌없이 쓰시기 때문에 풍성한 치마폭을 자랑하고 있어서 도는샷, 치마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샷이 있거든요. 그거 찍을 때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정말 아름다운 실루엣이 나오고 디자이너가 직접 패턴도 뜨고 샘플도 만드시니까 사람 체형에 어떻게 하면은 옷이 예쁘게 맞을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 체형에 딱 맞게 예쁘게 핏되는 실루엣이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바로크의 보통 라인이 정웨이스트 허리 라인을 이렇게 퍼지는 핏이거든요. 정말 인형 같은 드레스의 핏인데 그 체형에 맞는 사람이 입었을 때도 정말 예쁘지만 그런 체형이 아니어도 최대한 나의 몸매에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실루엣? 저는 그게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갈 땐 들어가고 풍성하게 보여줄 땐 풍성하게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바로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하고 우아한 무드를 좋아하신다면 바로크 구매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로크 홈페이지에서 그때그때 이제 예약이 열리면 예약 구매 형식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예약을 놓쳤다 하면은 나중에 예약하셨던 분이 중고 매물을 푸는 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공장에서 조금 더 재고를 만드는데 그 재고를 기다리거나 하는 형식인데 웬만하면은 그냥 예약 때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재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막 일본처럼 로리타 인구가 좀 많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한국은 거의 다 예약 재고요. 예약은 뭐 길어봐야 3-4개월 정도 기다리니까 어쨌든 예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크에 망원동 쇼룸이 또 있어요. 그 쇼룸이 주말에 오픈을 하니까 이번 시리즈가 입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주말에 직접 가서 입어보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바로크의 모델을 하면서 바로크의 소개를 하고 모델했던 썰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던 얘기를 다 한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끝! 안녕. 제가 얘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무릎에 있던 루이입니다. 안녕. 안녕.